안녕하세요, 최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인 스트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은 리스트와 똑같은 시퀀스형 자료형, 순서대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자료형이라는 뜻이죠. 시퀀스형 자료형 중 하나로서 문자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문자 한 글자는 1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1바이트라는 거를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코드를 한번 보시면 sys라는 모듈을 호출을 해서 이 모듈을 가지고 그 변수의 크기, 메모리의 크기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getSizeOf라는 거를 함수를 호출을 해서 어떤 특정 값을 입력해주면 그 각각 값마다 메모리를 얼마나 잡아먹는지, 메모리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글자를 넣고 B라는 글자를 넣고 ABC라는 각각 문자를 넣으면 50, 51, 52 이렇게 메모리의 크기 51, 50바이트, 51바이트, 52바이트 이렇게 잡아먹는다. 이게 나오죠. 사실 글자 한 글자는 1바이트지만 나머지 49바이트는 이 한 글자를 저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요. 한 글자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여기 1바이트씩 증가를 하는 것을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요 메모리에서 한 글자는 1바이트다라는 것만 그냥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 스트링은 1바이트 크기로 한 글자씩 메모리의 공간에 저장되기 때문에 리스트와 똑같은 형태로 글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메모리 한 공간 한 공간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1바이트라는 건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1바이트는 8비트죠. 비트라는 건 0 또는 1. 그래서 1바이트라는 건 2의 8승만큼의 공간을 잡아먹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드릴 건데요. 컴퓨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진수 데이터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즉 0과 1로만 저장이 가능하죠. 이거 이유는 설명을 드렸죠. 컴퓨터의 기본 구조는 반도체로 돼 있어서 전기가 통하면 1, 안 통하면 0,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진수 한 자리는 요 0과 1을 표현하는 한 자리는 1비트고요. 이 8비트가 하나의 8비트는 1바이트, 즉 2의 8승은 256까지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방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대동소이하죠. 자, 1바이트의 의미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컴퓨터는 문자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컴퓨터한테 A라고 하면 컴퓨터가 A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데이터를 이진수로 바꿔서 인식합니다. 즉 이진수를 문자로 변환을 해주는 표준 규칙이 컴퓨터와 사람 간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 표준 규칙에 따라서 하나의 글자를 숫자로 변환을 시켜주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1바이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퓨터의 글자 A라는 글자는요, 이진수로 변환을 해서, 즉 8개의 이진수로 변환을 해서 컴퓨터가 이거는 A가 아니라 사실은 10000000이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 인식을 하는 표준 문서가 정해져 있고요. 그거를 UTF-8 또는 ASCII 코드 이렇게 국가마다 또는 컴퓨터를 정의하는 그런 단체들마다 조금씩 다른 표준이 정해져 있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 표준에 따라서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문자 U는 이진수로 변환하면 1000, 011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하나의 글자 A라는 글자는 절대 컴퓨터가 A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이거를 8개의 비트, 하나의 1바이트로 인식을 해서 숫자 형태로 이해를 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표준을 아까 정해드린다고 했는데 표준은 사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좀 해상도가 낮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컴퓨터는 65라는 숫자를 1로 인식을 하죠. 그럼 65를 사실 이진수로 바꿔주면 어쩌고저쩌고 이진수가 바꿔주면 256 중에 하나의 숫자로 이진수로 이제 변환이 되겠죠. 1001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는 8비트의 숫자로 이진수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절대 컴퓨터는 문자를 문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의 숫자로 변환해서 받아들인다.
자, 문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 타입별로 그 메모리 공간, 할당받는 공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테저 타입은 4바이트, 4바이트면 4바이트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바이트가 2의 8승이기 때문에 4바이트는 여기에 4를 곱해주면 되죠. 2의 32승. 예. 2의 32승에서 마이너스 1자리까지. 한 자리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남겨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32비트를 기준이고요. 만약에 64비트 컴퓨터, 요즘 컴퓨터들은 대부분 64비트죠. 64비트 컴퓨터들은 이거보다 훨씬 큰 2의 65승까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는 그 컴퓨터의 플랫폼의 종류, 몇 비트냐 또는 OS의 종류에 따라서 그 표현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나 문자 역시 이런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 게 다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코드로 이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변수의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파이썬 쉘로 들어가셔서요. 아까 sys라고 하는 모듈을 부르시고요. sys get size of 한 다음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먼저 변수 a라는 a가 아니라 값 문자열 a를 넣으면 50으로 확인할 수 있죠. b를 넣어도 50이고 c를 넣어도 50입니다. 50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a, b, c, d, e, f, g 이렇게 넣으면 어떡할까요? 56. 네, 글자가 이제 늘어나는 것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글자가 커지면서 이제 메모리 사이즈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1이랑 1000은 어떨까요? 1이랑 1000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훨씬 커져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인테저를 딱 할 때는 인테저는 어느 큰 사이즈를 일단 먼저 줘서 그까지 채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문자는 훨씬 더 많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요거를 보여드리면 플로팅 포인트, 네, 지금 플로팅 포인트죠.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메모리 공간이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불린이 제일 작을 것 같은데 true라고 한번 해보면 똑같네요. 자, 문자열의 특징, 이제 다시 문자로 돌아와서 문자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문자열의 특징은요, 리스트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문자열은 각 문자마다 개별 주소, 오프셋, 역시 거의 똑같은 장표죠. 오프셋을 가지게 되고요. 이 주소를 가지고 할당된 문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와 같은 시퀀스형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요 코드를 한번 보십시다. 요 코드를 보면 요 코드를 보면 A는 A, B, C, D, E 뭐 이렇게 돼 있죠. A, B, C, D, E라고 돼 있으면 A의 0번째 자리, 0번째 자리란 첫 번째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여기 A의 4는 0, 1, 2, 3, 4니까 맨 마지막 자리를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오프셋 주소를 가지고 변수명과 그 주소를 가지고 값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A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거죠. 마이너스 1번째 자리인 2를 가져와라. 마이너스 5라는 건 역시 오른쪽부터 2, 3, 4, 마이너스 5. 예. A 값을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오프셋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형태다. 문자열은 사실상 리스트랑 같다. 그래서 리스트에 쓸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문자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헬로우에서 오프셋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0부터 시작하고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서 오프셋의 값을 가져올 수가 있죠. 역시 그 리스트에서 하던 많은 연산 방법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싱은 글자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0부터 6까지 잘라라. 뭐 마이너스 9부터 맨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잘라라.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인덱스와 슬라이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치고요. a라는 변수에 a, b, c, d, e라는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a의 0번째 값과 a의 4번째 값을 찍어보면 보시는 바처럼 ae가 나옵니다. 저게 저렇게 찍어서 그런데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a의 마지막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값과 제일 처음 값. 이 범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 정도 넣는다면 에러가 뜨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슬라이싱입니다. A에 가천 university라는 값을 집어넣고요. A의 0번째부터 6번째 값을 출력을 해라. 네, 그럼 가천이라는 값이 나오죠. 반대로 A의 마이너스 9부터 시작을 해서 값을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 university가 나옵니다. 네, 뭐 요거는 조금 조정을 하려면 뭐 8부터 출력하는 게 맞겠네요. 8부터 출력을 하면 8이 아니죠. 10부터 출력을 하면 university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입력해 주지 않고 이렇게 입력해 주면 전체 값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0부터 또 전체 50까지 하면은 전체 값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저 뒤로 이게 앞부분이랑 조금 다르죠. 인덱스 값을 지정해 주면 안 나오지만 범위를 넘어서면 나오게 됩니다. 또 콤마 2를 하게 되면 두 칸씩 띄어진 값. 그러니까 G,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두 칸인 C, 그다음에 O, 그다음에 두 칸인 빈칸이 여기 나오게 됐죠. 그다음에 또 뒷칸 띄어서 N,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콤마가 아니죠. 콜론 마이너스 1을 하면 반대로 Y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 덧셈 연산이라든가 곱셈, 뭐 이게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리스트와 같은 형태로 가능한데요. 역시 코드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의 연산을 위해서는 먼저 파이썬 쉘을 역시 키시고요. A는 가천, B는 유니버시티를 넣으시고요. 연산은 단순하게 이렇게 덧셈도 가능합니다. 뭐 프린트문은 안 붙였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쉘에서 바로 아웃풋이 나오고요. 난 한 칸 띄고 싶다 이러면은 중간에 다른 연산을 넣어서 다른 뭐 문자열을 넣어서 붙이는 거 가능하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파이썬에는 문자열과 일반 숫자의 연산은 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곱하기 연산은 같은 값을 두 번 출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A 플러스 B에 곱하기 2 하면 뭐가 나올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가천 유니버시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U라는 값이 in A에 있느냐? 있으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있으면 뭐 print A, 그렇지 않다면 print B. 네, A에 있습니까? 네, A에 없죠. 그럴 경우에는 print가 다 한다든가 뭐 이런 연산들이 가능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그냥 불린 타입으로 U가 in B냐, 네, 죄송합니다. U가 in B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연산이 가능하죠. 그 문자열도 역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뭐 길이를 재는 len, 이거 역시 length 함수는 사실 리스트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만든다거나 소문자로 만든다거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든다거나 신문 타이틀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카운트 글자 수가 이 어떤 특정 글자 수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한다던가 죄송합니다.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함수를 같이 코드를 짜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의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ex에는 성철초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성철초이 값을 넣어보고 길이를 구하는 건 len입니다. 길이를 구하는 건 len.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대문자로 나타내시면 upper, 소문자로 나타내주면 lower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른 함수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ex라는 것에 새로 python class라고 값을 넣어봅시다. 문자열 값을 넣어보고요. ex에 capitalize. 그러면 제일 첫 글자가 대문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title이라는 거는 전체 항상 첫 글자들만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a.count 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a라는 글자가 여기에 몇 개 있느냐 한번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a라는 글자가 몇 개 있느냐 하면 2개가 있다는 걸 count라는 함수로 알 수 있고요. s라는 글자가 몇 개 있느냐, 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x가 아니라 ex가 아니라 ex죠. a가 아니라, 예, 뭐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고 또 위치를 또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 python class라는데 find를 써서 C가 있는 위치가 얼마냐,
또는 P가 있는 위치가 얼마냐 이런 것들도 간단하고 또 EX가 start with는 어떤 값으로 시작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A로 시작을 하느냐 아니다 P로 시작을 하느냐 이거 역시 대소문자 구분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함수들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한번 띄우고 가천 띄우고 성철 한 칸 띄우고 초이 하고 또 한 칸 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EX를 하면 두 칸이 띄어지는 거죠. 앞뒤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 스트립이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스트립을 쓰면 두 칸이 완전히 띄어진 칸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R 스트립을 쓰면 오른쪽만, L 스트립을 쓰면 왼쪽만 이렇게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플릿 같은 건 나중에 다시 배울 건데 글자를 자를 때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스플릿이라는 것을 쓰면 글자를 이렇게 자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문자인지 아닌지도 isDigit이라고 하는 함수로 가능한데 이거는 문자가 아니죠. 숫자가 아니죠. 숫자형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EX에 1, 2, 3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숫자인데 문자열로 저장을 한 거죠. 이럴 경우 EX가 isDigit 하냐 하면은 true나 false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문자나 대문자, isLow나 isUpper로 역시 검사가 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예시로 보여주는 것을 보고 계실 때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모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기억할 수 있도록 꼭 같이 들으시면서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건 들을 필요도 없죠. 그냥 강의 자료만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양한 함수를 보셨는데 여기 앞장표랑 여기 뒷장표를 같이 보시면서 한 번씩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를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프로그래밍 짜는데 꼭 이런 함수들이 있다는 거, 요거 쉽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어 스트립이라는 함수를 쓰면 좌우를 없애준다, 이 정도는 뭐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isLow 뭐 이런 거 문자열이 소문자인지 확인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기억을 못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함수에 있구나 라고 함수의 존재를 하구나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구글을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우리 스택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함수명을 꼭 기억하진 않으셔도 기능이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제를 하면서 문자열 함수를 한번 다양한 문자열 함수를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함수 예제 이미 다 보신 건데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타이틀 어퍼는 뭐라고 했죠? 대문자로 바꾸는 거. 로어는 전체 글자를 소문자로만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스플릿은 뭐라고 했죠? 글자를 빈칸을 기준으로 자르는 거. 나중에 스플릿에서는 좀 더 배울 겁니다. isDigit은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뭐 이것을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start with는 이게 시작이 뭘로 되는지, A로 되는지 아니면 뭐 G로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라고 했죠. 카운트는 이 글자가, A라는 글자가 여기서는 몇 개나 있는지. 예를 들어 위에 같은 경우는 A 말고 I를 하면 2가 나오겠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주 쓰는 건데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어퍼로 바꾼 다음에 카운트 소문자 A로 한다면 당연히 0이겠죠. 이거는 대문자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 2, 3, 4, 5 같은 경우 isDigit을 먹이면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나오게 되겠죠. true. 그 다음에 find는 뭐라고 했죠? 기억하시는지 알겠지만 find는 이 문자가 있는 위치. 근데 지금 upper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겠죠. upper로 하게 되면 대문자로 했으면 첫 번째에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립은 양쪽에 있는 어떤 빈 공간을 제거해주는 함수를 했죠.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열을 선언을 해주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이게 더블 커테이션 또는 싱글 커테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큰 따옴표, 쌍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하나의 따옴표만 해서 붙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특수한 경우들이 생기죠. It's okay, it is okay의 준말인 it's okay. 여기 그 작은 따옴표는 어퍼스트로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A는 작은 따옴표 놓고 그 다음에 그 문자열 중간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갔을 때 작은 따옴표로 선언을 하고 문자열 중간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갔을 때는 요 역슬래시
역슬래시라고 하는데요. 우리 윈도우에서는요, 역슬래시가 아니라 원자죠, 원. 이 원으로 보이는 이 글자를 쳐주시고요. 연자 다음에 이 작은 따옴표를 하면 이게 특수문자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구분할 때 특수문자라는 걸 하면 요거를 하나의 문자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문자를 써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더 간단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그냥 애초에 선언을 해줄 때 저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선언을 해줄 때 큰 따옴표를 써주는 겁니다. 큰 따옴표. 그럼 큰 따옴표 안에는 작은 따옴표가 이게 하나의 문자라는 걸 그냥 바로 인식을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 문장을 처리를 할 일이 있어서 작은 따옴표가 많이 들어가는 문장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방식이 가장 편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두 줄 이상에 대한 문자를 처리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신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가 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는 줄바꿈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역슬래시 n을 넣어줍니다. 역슬래시 n은 new 라인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문자로 해서 띄어쓰기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n으로 줄바꿈을 쓰게 되고요. 이것도 귀찮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서 여기 큰 따옴표 3개를 같이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엔터를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원래 파이썬 코드에서 엔터를 치면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큰 따옴표 이렇게 3개를 해서 여기 엔터를 컴퓨터가 알아서 역슬래시 n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데이터라는 변수를 만들고 먼저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it's time to be happy. 행복해질 시간이야. 하고 스트링 데이터. 요거랑 스트링 데이터를 찍어보면 이거 이렇게는 되는데 아까도 보셨듯이 똑같을 경우 만약에 어퍼스트로피라고 보통 하죠. 영어에서 이렇게 할 경우는 이제 invalid 텍스트가 납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따옴표를 3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3개 해서 하면 스트링 데이터가 문제없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안에는 작은 따옴표고 밖에는 큰 따옴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작은 따옴표 3개로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능하고 역시 스트링 데이터를 찍어보면 그대로 나오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줄바꿈을 하고 싶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역슬래시 n 역슬래시 n이에요. 역슬래시 n으로 it's time to 뭐 이런 식으로 잘라본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면 스트링 데이터를 찍어보면요. 이렇게 역슬래시 n으로 인해 안 잘리는데 이게 프린터 모드로 보이면 잘라서 보입니다. 이렇게 잘려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싫다면 이렇게 따옴표를 3개 붙이시고 또다시 3개를 붙이셔서 이 상태에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여주면 이것도 뒤에 이렇게 엔터를 쳤기 때문에 여기 역슬래시 n이 들어간 걸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프린터 문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칸이 더 띄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옴표를 3개 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더 띄울 수 있다는 거. 근데 나중에 커리문 같은 데 보시면 저는 따옴표 3개를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무슨 작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다양한 경우를 보셨고 뭐 이런 특수 문자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역슬래시 n이나 아니면 탭 사이즈를 얘기하는 역슬래시 t,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도 역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코드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젠플 데이터로 뭘 넣을까요? 뭐 가천 슬래시 t 성철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그젠플이라고 치시면요. 여기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프린터문으로 찍어봐야지 알겠죠? 그러면 탭이라는 게 사실 4칸짜리도 있고 8칸짜리도 띄울 수가 있는데 이게 탭을 눌렀을 때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탭을 2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띄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작은 따옴표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안에 작은 따옴표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역슬래시 작은 따옴표로
쓰시면 문제가 없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역슬래시 큰 따옴표를 쓰셔도 역시 문제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백스페이스 같은 것도 있는데 백스페이스는 좀 재밌습니다. 여기 지금은 가천, 성철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백스페이스로 인해서 n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백스페이스로 인해서 이렇게 n이 탈락이 되고요. 여기 n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줄바꿈 같은 것도 되고요. 태키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슬래시와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자, 스트링까지 정말로 이젠 여러분이 파이썬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은 거의 다 배우셨습니다. 하나하나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손에 익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머리에 이해를 하기 전에 손가락에 먼저 익어야 되기 때문에 나왔던 코드들이나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건 반드시 따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랩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그 스트링을 핸들링하는, 스트링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